노인들을 위한 기술이라더니 깜찍한 인형들이 한가득?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저희가 만든 인형인데 귀엽죠?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안 오세요? 담당 PD가 인형을 안아들자 콩닥콩닥. 할머니, 가슴 뛰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이거 인형이 그냥 말을 하네요? 아, 네. 신기하죠? 근데 왜 저보고 자꾸 할머니라고 하는지. 아, 얘가 피디님 보고 할머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혼자 있는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는 그 스마트 로봇 인형이에요. 인형의 정체는 바로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 인형.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눌러주시면 할머니, 저 손이 차요. 온기를 전달해 주세요. 등을 토닥이면 준들러를 사랴, 준들러를. 이 밖에도 인지건강 프로그램으로 오른쪽엔 체조, 왼쪽에는 퀴즈가 들어있고요. 뭐 불경이나 뭐 성경 말씀이나 이런 종교 말씀과 그다음에 노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똑똑한 인형의 비밀은 등에 내장된 IoT 센서에 있다는데 인형의 각 몸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부도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신이 잘 되게 하는 이제 주파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부를 통해서 온몸의 혈관처럼 인형에 흘러서 이제 어르신들이 만지면 터치 인터랙션도 하고 통신도 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센서와 통신부가 결합해 독거 노인들의 인형 사용 패턴이 서버를 통해 전송된다. 이렇게 센서가 실시간으로 사용 현황을 전달하는 덕분에 말벗이 되어주는 동시에 위급 상황 시 보호자의 역할도 한다고. 그 센서들이 이제 수집한 데이터예요. 갖고 이거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인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고 활동 감지 기능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걸리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이제 응급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푸시 메시지를 보호자에게 보내기도 하고. 인형과 연동된 앱에 사용자의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저장된 정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이 쉽게 깜빡할 수 있는 스케줄 관리나 약 복용 시간 알림 등 생활 케어가 가능하다. 약 5년 전에 독거 어르신들 생활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장애인 어르신들이 그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인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점점 심각해지는 독거 노인 문제에 착안해 기술을 개발했다는 주인공. 어르신들과 로봇 간의 깊은 교감을 끌어내기 위해 대화, 반응 등 상호작용 컨텐츠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애교, 뭐 시간 알림, 뭐 날짜, 뭐 기타 등등, 뭐 반응 등을 다 포함해서 거의 한 6천 가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쓴맛을 내는 줄기를 빼고 머루의 알갱이들만 고르는 작업. 다 했다 싶냐? 다 하셨으면 산머루를 잘 으깨 주시면 돼요. 완전히 으깨나? 네. 이 으깨기 작업은 와인 제조의 필수 과정. 효모의 먹이가 되는 머루의 당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건데요. 너도 찍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하시며 나중에 완성되면 국물도 없다 싶냐? 다 내 거다 싶냐? 효모가 먹기 편안한 상태로 바뀐 머루 열매. 여기에 설탕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양 조절을 세심하게 해야 한답니다. 효모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이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설탕을 조금 먹으면 알코올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술의 알코올 도수를 1도 높이기 위해선 2브릭스의 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즉 알코올 도수가 12도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선 당도를 24브릭스로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그 후 발효의 주체가 되는 적당량의 효모를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그리고 통에 옮겨 담은 뒤 비닐을 덮어주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보통 이렇게 일주일 정도 발효시킨다고 하는데요. 발효 후에는 머루의 씨와 과육, 껍질 등을 걸러 제거해줘야 한다고 하는군요. 스티브, 근데 왜 채로 걸러주는 겁니까, 심야? 효모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알코올이 생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죽게 돼요. 현재까지 보고된 효모는 그 종류만 1,500여 종. 하지만 대부분의 효모는 18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를 견디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자동으로 와인의 발효는 끝나게 됩니다. 그럼 완성된 거냐, 심야? 완성이 됐지만 숙성을 해야 돼. 맛을 위해 숙성. 그렇지. 숙성 과정을 보기 위해 따라간 곳. 거대한 지하 터널에 1년 내내 저온을 유지하는 와인 숙성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다 와인입니까, 심야? 엄청 많죠. 이게 한 300톤이 넘어요. 300톤? 근데 스티브, 왜 와인은 이런 나무통에 보관하는 겁니까, 심야? 나무통에서는 오크 향도 배어나오고 탄닌 성분이 나오고 우리가 와인을 먹을 때 보면 떫은 맛이 나타나잖아요. 떫은 맛을 탄닌 성분이 내요. 과일과 차에도 들어있다는 타닌 성분은 와인의 맛을 더 부드럽게 해주고 풍미도 높여주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오크통은 와인에 이 타닌 성분을 더해주는 한편 극소량의 산소만 공급해 와인 숙성에 최적이랍니다. 그러면 와인은 언제 완성되는 거냐, 심야? 3년, 5년. 4년, 5년 언제 기다리냐, 심야? 나 술 못 먹어가지고 손 떨리다, 심야. 예, 그러면 저기 가면 좋은 술이 있는데 만들어진 거 만나보고 싶어. 가자, 심야. 가자, 심야. 오랜 숙성을 거친 와인, 이야 맛있겠네. 그대 눈동자에 건배, 심야. 유레카! 그분의 성함은 게오르크 시몬 옴입니다. 1789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물리학자입니다. 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과학적인 능력이 너무 출중하셔서 만 16세 이미 대학에서 물리, 수학, 그리고 철학을 전공하면서 이야.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한 수재입니다. 이 당시 오음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바로 이 전자기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 이 전압, 그리고 이 전기 저항,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류와 관련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오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옴의 법칙. 네. 그렇군. 오. 아니 그러면 지금 옴 선생님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우리가 만났던 것 같은데 네. 뭐 쿨롱, 뭐 암페어, 볼트, 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의 어떤 분들 언급을 하자면 이제 네. 볼트, 그리고 쿨롱, 네. 그리고 암페어, 네. 와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옴. 정말 옴처럼 생겼네요. 여기다 오. 미음 하면 옴. 네. 그러게요. 네, 옴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과학자분들이 발견한 사실들이 이 옴의 법칙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의 법칙으로 엮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옴도 법칙, 그 수식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서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옴의 법칙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제 이 옴의 법칙은 어떤 그 도체가 있을 경우에 그 두 도체 사이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구를 킨다 할 때
어떻게 똑같은 전구라고 해도 그 내부에 있는 저항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불의 밝기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해했던 그런 그 저항선들도 바로 이 옴의 법칙에서 이 R에 해당하는 전기 저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 바로 이 옴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저항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 전기 저항을 극도로 낮출 경우에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저항이 엄청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저항이 없어질 경우에 훨씬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 팬이 달려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저항이 정말 낮은 물체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구성을 한다면 굳이 팬이 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열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와. 우리 핸드폰도 굳이 안 뜨거워지는 거죠. 오, 좋네요. 네, 이런 걸 잘 활용할 경우에는 전기가 저항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위가 없어지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비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초전도체 부분에서 전기 저항을 극도로 낮출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물리학자 게오르크 옴.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크기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하며 전기 저항을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압, 저항, 전류의 관계를 밝힌 옴의 연구는 전기 전자공학의 원리를 밝히는 기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레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금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예로부터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소금 전쟁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64년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군은 남부의 항구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남부 지역은 생활 필수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북군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물자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러던 중 북군은 버지니아주의 소금 마을인 솔트빌까지 장악해버리게 되고 이듬해 남군은 이로 인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남군의 한 장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건 소금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소금의 중요성이 얼마나 컸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소금과 연관된 지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매력적인 음악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도시 혹은 소금의 성이라는 뜻을 가졌고 과거 유럽 전역에 소금을 공급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병사라는 뜻의 솔저는 소금으로 급여를 받던 병사에서 유래되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건강의 여신 사울루스라는 이름도 소금이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유레카!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건데 좀 많죠? 복층의 공간을 가득 채울 정도로 다양한 우등칼을 만들어 온 명균 씨. 지난 8년간 여기에 쏟은 정성과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작품 대부분이 중장비를 본따 만든 것으로 저마다 각별한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중장비 만들면서 계획을 했던 건데 앞으로 내가 중장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뭘 만들지 모르지만 일단은 운반할 수 있는 중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이 트럭이에요. 트레일러. 이거 만들어가지고 2월달에 만들었는데 눈밭에 나가가지고 시체로 눈밭에다 막 굴리면서 사진 찍고 막 그랬죠. 그때 그런 추억이 있네요.
그의 덕후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편하게 골라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 이거는 불도저. 단단한 거 나오면 얘가 내려가서 강제로 뜯어가지고 그런 트럭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신이 만든 작품 하나하나를 전부 기억하고 있는 명균 씨. 통나무 같은 거를 복잡한 중장비의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움직임까지 똑같이 구현해내려면 그야말로 정교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랜 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로 중장비 모형을 만드는 사람은 명균 씨가 유일한데요. 그동안 혼자 쌓아온 노하우도 남다릅니다. 우등칼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도면 그리기. 기본적인 설계도에 각 부분의 디테일을 추가로 그리는 건데요. 실제 장비의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똑같이 구현해내기 위함입니다. 중장비의 외형보다 작은 볼트나 레버같이 작은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다는데요. 요거는 지게차. 이것도 제가 길거리 가다가 지게차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사진 좀 찍을게요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추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만한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작은 나무 조각을 일일이 잘라서 대패질을 하고 그걸로 작은 부품들을 만들어 조립하기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내려면 완전히 푹 빠져 몰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닌 취미 생활로 시작한 목공일에 명균 씨는 왜 이렇게 열정을 쏟고 있는 걸까요? 매번 작품을 만들 때마다 주로 밤에 작업을 하는데 완성이 되는 순간이 있죠. 한 달이 걸렸든 두 달이 걸렸든 그 순간에는 누구도 못 말려. 혼자서 파티합니다. 만들어 놓고 사진 찍어서 SNS나 카페에 올리고 업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만들어 파셔도 되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하신 덕후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유레카! 야, 봐봐.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제주도 말이야, 봐봐. 우와. 봐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들 일로 와봐. 자, 말 좀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봐봐요. 말 봐도 돼요? 네, 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와. 얘라 봐봐. 자, 들어가 보자. 귀엽다. 봐봐.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게 다 제주도 말이야. 어? 아빠도 제주도 말 또 알잖아. 그치? 봐봐, 위에다 봐봐. 이거는 제주도 말이 아니라 네. 한라마 있고 제주마가 있어요. 아. 자, 제주마는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작은 거 있죠? 아주 조그만 거? 예, 저 조그만 게 다 큰 거예요. 아, 지금 다 큰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주마가 강하죠. 지구력도 강하고요. 조그마지만 오랫동안 달릴 수 있구나.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제주도 제주마예요.
자, 예. 한번 만져봐요. 이 콧등 만져보세요. 만져. 그렇죠. 예. 배대리도 귀엽다. 말 만져봐. 말 만져봐. 뛰면 안 돼. 만져. 뛰면. 이리 와. 끼는 미안. 만져. 가자. 손부터 사. 아니야, 그래. 안녕. 나도 천연기념물이야. 손가락 먹으려 그랬어. 유레카! 전체 길이 111m, 폭 19m, 무게 7,507톤의 아라온 호는 국내 최초 세빙 연구선으로 극지를 포함한 결빙 지역을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특수 선박입니다. 1년에 200일은 남극 항해, 70일은 북극 항해를 하며 다양한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이 배가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능력이 많은 배입니다.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아라온호에 대해 설명해줄 기술원을 따라 배에 탑승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배의 앞부분. 극지의 바다에서 항해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 빠른 스피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극지의 바다는 얼음이 많기 때문에 얼음을 깰 수 있는 세빙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배와 달리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데 보통 돌출형인 일반 선박과 달리 아라온호는 얼음을 쉽게 깰 수 있게 날렵한 모습. 극지의 빙하와 만나면 얼음을 자르며 앞으로 나가거나 빙판 위에 올라 무게를 이용해 얼음을 깬다는데 극지는 추운 만큼 얼어붙는 속도도 빠를 텐데 만약 얼음에 갇히면 어떡해요? 아라온 후미에는 2개의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 프로펠러가 360도 회전을 합니다. 뒤에 깨진 얼음들이 뒤로 모이지 않도록 이 프로펠러로 밀어내면서 얼지 않는 상태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어디에 고립됐을 때는 배를 좌우로 흔드는 횡경사 장치를 이용해서 배가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고. 아라온호는 일반 선박에 비해서 3배 정도 두꺼운 40mm의 저온 고장력 특수강철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옆면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다 특수강철로 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부는 어떨까요? 아라온호 내부 구석구석을 소개해줄 이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등 항해사 이한샘 씨. 저희 배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항해사를 따라 먼저 도착한 이곳은 이곳은 연구원들이 승선했을 때 사용하는 방입니다. 편안한 잠을 책임질 푹신한 침대, 심심함을 달래줄 TV, 최신식 비대, 샤워 시설까지 퍼펙트. 침대가 2개인데 보통 방은 2인 1실로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는 2인 1실이지만 1인 1실, 4인 1실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어디서 사우나 냄새가 나는데요? 친절해보시네요. 한번 따라오실래요? 항해사를 따라 이동해봤는데 아니 여기 내가 좋아하는 사우나실 아니에요? 배 안에 진짜 사우나가 있네요? 네, 저희가 추운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헬스장, 치료실, 도서관, 세탁실 등 오랜 시간 동안 배에서 지낼 선원들을 위해 다양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라온에는 10곳이나 되는 연구실이 있는데요. 세빙 연구선인 만큼 배 안엔 지질, 해수, 화학 등 10개나 되는 연구실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극지 연구가 가능하답니다. 내부를 살펴보던 중 장비를 점검하던 연구원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해양의 해류의 유속과 방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제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렸을 때 생기는 어떤 해양의 영향이라든지 혹은 해양 자체가 그 빙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라온호를 통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놀랄만한 성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유레카! 동물원 한쪽에 크게 마련된 호랑이 우리.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호랑이를 볼 수 있는 곳은 이런 동물원뿐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영물인 호랑이는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에서도 단연 인기가 최고. 이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과거 우리나라와 러시아에서 한국 호랑이들이 서식했던 자연 환경을 생태적인 연구를 통해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고 한다. 지난 2014년 4월에 태어난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수호. 2달 뒤에 태어난 수컷의 이름은 태백으로 모두 한국 호랑이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큰 특징은 다른 호랑이랑 비교했을 때 털이 길어요. 보통의 호랑이들은 약 3cm에서 4cm 정도 되지만 한국 호랑이 같은 경우는 5cm 이상으로 굉장히 풍성한 길이의 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랑이들에 비해 길고 풍성한 털을 가진 한국 호랑이. 이곳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데. 우리 친구들 호랑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멋있어요? 등치가 큰 호랑이. 우리에서 나온 호랑이의 건강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간. 이때 관람객들은 호랑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사육사는 호랑이의 구강 상태와 몸 상태를 재빨리 확인한다. 키가 어때요? 엄청 커요. 네, 엄청 크죠? 네, 발바닥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몸에 상처들이 하나도 없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호랑이가 일어섰을 때의 모습에서 사육사가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은 목, 배, 여기 겨드랑이, 발바닥 등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제 장난을 좀 심하게 많이 치기도 했었는데 지금 아주 깨끗한 체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아주 괜찮은 편인가요? 예, 지금은 최상입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우리에 있다가 전시장으로 나온 호랑이들은 어슬렁어슬렁거리며 냄새를 맡고 천천히 주변 환경을 둘러본다. 또한 발톱 손질과 잦은 영역 표시를 통해 자신들의 건재함을 알리는 행동들을 한다.